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고보입니다. 국민대 매틀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적은 숫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0개, 20개 이 정도 숫자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뽑아낼 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죠. 그냥 숫자를 쭉 나열한 다음에 원하는 정보를 그냥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숫자, 가장 작은 숫자, 또는 숫자가 증가하고 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이런 경향을 숫자만 쭉 나열되어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수라고 합시다. 뭐 1000개, 2000개, 10,000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최대값인지 알아보기도 힘들고 최소값인지 알기도 힘들고 그게 증가했다 감소했는지 감소했다 증가하는지 초반부 데이터를 열심히 보다가도 후반부에 가면 앞에 데이터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십니까? 뭐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일종의 기법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점들, 여러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다고 합시다. 점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 최대값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값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값이 최대값이죠. 최소값은 뭐 이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이렇게 그래프로 쭉 연결해보면 아, 대충 이런 경향이 있구나. 증가했다가 이 부분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구나. 감소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프를 그리면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또는 때때로는 필수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틀랩에서도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가지 뭐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틀랩을 통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래프는 보통 우리는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프가 이걸 이야기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래프라는 의미를 가진 다른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프만큼 많이 쓰이는 다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플롯이라는 겁니다. 영화나 소설에 플롯이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는, 이 플롯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플롯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플롯 이것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래프는 제가 알기로는 명사밖에 안 되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계공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 대해서 확실성은 좀 확실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명사로만 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랫 또는 플롯 이거는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플롯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매틀랩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프라는 명령어가 아니고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쓴다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쓴다고 얘기했죠. 자,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어떤 값을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를 뱉어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정보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괄호를 한 다음에 이 내부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를 실행할 때 집어넣는 정보를 인수라고 하거든요. 플롯 같은 경우 플롯이라는 명령어 또는 함수는 인수가 최소 2개가 들어가야 되고 옵션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인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2개 들어가야 된다. 이 2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옵션입니다. 자, 필수로 들어가는 두 개의 인수가 뭐냐? 그건 바로 숫자인데 뭘까요? X축의 값, Y축의 값이
인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생략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플롯 x축의 값에 해당되는 1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 집어넣었다. 그리고 y축에 해당되는 2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 자, 인수간에는 쉼표로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딱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래프를 그려줘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x축의 1에 해당되고 y축의 2에 해당되는 곳에 점을 찍어줍니다. 근데 이 점이 한 개를 찍을 때는 잘 보이는데 두 개 이상 찍을 때는 아주 작게 찍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점을 크게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점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개만 찍을 때는 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x축 값, y축 값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 준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 이거 왜죠? 플롯 1,2. 자, 보세요. 여기 x축, 이 밑에 x축에 1에 해당되고 y축 2에 해당되는 곳에 점을 하나 딱 찍었죠. 그래서 플롯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x축과 y축의 각각의 값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점 이야기를 하냐?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봐도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금과는 달리 제가 어릴 때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놀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놀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요즘 PC방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아주 즐거운 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 그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 각각의 점들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딱딱딱딱딱 연결하면 트리케라톱스가 딱 만들어지죠. 자, 이것을 왜 보여드렸겠어요? 매틀랩의 플랫이라는 기능도 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매틀랩의 플랫이라는 명령어에 x와 y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x, y에 각각 순서대로 넣으면 점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매틀랩 내부에 점들이 순서대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플랫이라는 명령어는 그 점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점 1번 점, 2번 점, 3번 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기에는 이렇게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1, 2, 3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x축의 값, y축의 값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점 하나밖에 입력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점을 원하는 거예요. 많은 점을 3개 연결하는 거. 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1, 2, 3 y축 x 1, 2, 3. 자, 여기에 점 1번 점, 2번 점은 이걸 할까요? 3,3. 그리고 3번 점을 이거라고 합시다. 1,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건 3번 점, 1번, 2번. 자, 요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3개의 숫자를 어떻게 이 플롯이라는 함수에다 넣냐 이거죠. 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렬을 이용해야 되겠죠. 행렬 또는 벡터 형태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일단 요걸 좀 지울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숫자, 이 점 3개를 입력할 때 얘와 얘를 3개를 행렬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롯의 인수가
최소 두 개인데 첫 번째 인수는 x축의 값, 두 번째 인수는 y축의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점 있잖아요. 세 개의 점을 x축의 값만 먼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당연히 행렬이니까 각진 괄호를 쳐야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점, 요 점의 x 값이 뭐예요? x축의 값은 1이죠. 1입니다. 자, 두 번째 요 점의 x축 값은 뭐예요? 3이죠. 3. 자, 이 점의 x축 값은 뭐예요? 1입니다. 그죠? 1. 자,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점의 y축의 값은 1이죠. 두 번째 점의 y축의 값이 3이죠. 자, 요 세 번째 점의 y축의 값은 뭡니까? 여전히 3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수 두 개가 입력됐는데 아까 각각의 인수가 스케일러였던 거와는 달리 이거는 벡터 또는 행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수가 두 개 입력됐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보이지 않겠지만 1, 점 2, 점 3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이 한 개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점을 크게 보고 싶다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은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래프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프를 무조건 꽉 차게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0, 5 자 0, 5 자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그래프의 범위 있잖아요. 범위를 좀 높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점 1은 1에 x축 1, y축 1에서부터 시작해서 점 2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x축 3이고 y축도 3이죠. 점 3은 x축이 1이고 y축이 3.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플롯이라는 명령어 인수 두 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인수는 각 점의 x축에 해당되는 그런 그 x축에 해당되는 값들의 행렬. 두 번째 인수는 각 점의 y축에 해당되는 그 값들의 행렬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그런 각 점을 우리가 각 점을 모두 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그릴 거면 굳이 매트랩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것에 이걸 뭐라 그래요?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방정식 또는 이런 수식의 그래프를 보고 싶다 할 때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아주 이 방정식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좀 잘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일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그리나요? x의 값을 집어넣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y 값을 계산해서 그 값들을 그래프에다가 점으로 찍어서 그걸 연결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식만 보고 바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0을 집어넣으면 y가 0이 되죠. 그래서 x0, y0인 이 점 색깔 좀 바꿔볼까요? 그리고 x1을 집어넣으면 y도 1이죠. 그래서 x1, y1에 해당되는 이 점, x2를 집어넣으면 y가 4가 되죠. 그래서 2에 해당되고 4에 해당되는 이 점, x-1 집어넣어 1, 마이너스 2점은 4.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매틀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틀랩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고 훨씬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x 값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y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 계산된 결과를 각각 x 값
내가 집어넣었던 x값과 계산 결과인 y값을 플롯이라는 곳에 집어넣으면, 인수로 집어넣으면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x라는 것은 아무런 값이 없는 텅텅 빈 것이잖아요. 그래서 x에 일단 뭔 값을 집어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x에 1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다시 y는 x제곱 하면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y는 x 제곱 2승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y도 1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에 정말 많은 숫자를 집어넣고 거기에 따른 많은 결과를 얻고 그것을 통째로 플러스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x에다가 한꺼번에 많은 값을 집어넣으면 y는 한꺼번에 많은 결과를 뱉어내겠죠. 그걸 어떻게 하나요?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뭐 계산해도 되긴 되겠는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 세 점을 플러스에 동시에 집어넣는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 x는 꺽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는 걸로 일단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이거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 5하고 콜론하고 5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이 중간에 숫자가 생략되면 1씩 증가하도록 숫자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이렇게 1씩 증가하는 숫자 총 11개를 한 번에 얻었어요. 자, 얘를 y는 x 루트 2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꺽쇠 등을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면 행렬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에 루트 2를 하면 행렬에다가 행렬을 곱한 건데 이 행렬은 1행 11열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x라는 행렬 두 개를 곱하는 게 제곱인데 x라는 행렬에 x라는 행렬을 곱하면 둘 다 그러니까 얘는 11열인데 1행이기 때문에 서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각의 값들이 서로 제곱을 하는 거죠. 그건 뭔가요? 그것은 내적, 즉 닷 프로덕트를 해야 되죠. 닷 프로덕트. 혹시나 기억 안 나는 학생이 있을까봐 예를 들어서 x는 1, 2, 3 자, y는 x제곱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y는 1, 4, 9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x와 x를 어떻게 곱해야 되냐?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내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1, 2, 3 내적 1, 2, 3 하면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것도 사실은 내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적을 할 때는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y는 x 한 다음에 내적이라는 의미에서 점을 하고 루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를 해줘요. 그러면 얘는 내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x를 제곱을 하는데 각각 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25가 나오죠? 얘 제곱하면 16이 나오죠? 얘 제곱하면 9가 나오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x와 y는 둘 다 11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는 x, y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때때로 지금 이 그래프를 봐도 약간 자세히 보면 꺾여 있거든요.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부분 특히 매끄럽지 않죠. 왜 매끄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점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똑같이 그 구간에서 원하는데 좀 더 정밀하게 그래프를 보고자 하면 숫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증가를 0.1씩 증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 총 101개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어차피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속도가 조금 느려질지 모르겠지만 뭐 101개든 1001개든 10,000개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띄웠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y도 101개 결과가 나왔죠. 이놈을 이제 각각의 인수에 플러스의 인수에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래프, 조금 더 깨끗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플롯이라는 명령어 또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인수에 들어온 점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각각의 인수는 한 개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담게 하기 위해서는 스칼라 값 대신 벡터 또는 행렬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x라는 아까 얘기했죠. x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서 0.01 더 정밀하게 해볼까요? 5 이렇게 하면 1001개의 값이 만들어지겠죠. 뭐 너무 많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시하고 어쨌든 1001개 값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y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굳이 y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한 다음에 x를 넣고, x는 어차피 우리가 정의한 걸 넣죠. y 이렇게 넣는 대신 y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계산해서 그 값을 그래프로 그려다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계산을 해도 그 결과는 행렬이 되죠. 그래서 플롯에 훌륭하게 인수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값이 변수로 넣든 값을 직접 넣든 계산 결과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x는 1, 2, 3 이렇게 3개를 지정했어요. y는 예를 들어서 2, 4, 5 이렇게 지정하면 x, y 하면 약간 삐꾸 같은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문제 없죠? 그런데 x 1, 2, 3인 건 똑같은데 y는 예를 들어서 2, 4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러 나겠죠. 에러 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롯은 각각의 점을 연결하는데 세 번째 점에 y에 해당되는 값이 없죠. y축에 해당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켜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인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수 x와 y에 해당되는 인수를 넣을 때는 차원, 즉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x에 해당되는 값들이 101개인데 y에 해당되는 값이 1001개면 절대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죠. x축에 해당되는 값이 101개면 y축도 반드시 101개가 되고 x축에 해당되는 게 201개면 y축도 반드시 201개여야 된다. 그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롯이라는 명령은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x는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 y는 2 곱하기 x, 그 플러스 x, y 하면 당연히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는 꽉 차도록 일반적으로 그리는 게 기본 옵션입니다. 물론 소수점이면 정수에 가장 가까운 정수로 그 범위를 잡는 그런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 버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꽉 차도록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꽉 차도록 그릴 때 괜찮을 때도 있지만 이런 그림처럼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해야 될 경우에 좀 헷갈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1에서부터 5까지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1에서부터 시작하면 1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래프, 그리고 예를 들어서 5가 아닌 6까지 보이는 그래프를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x 범위가 지금 1에서부터 5가 아니고 0에서부터 6까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때 쓰는 게 x 리미트라는 겁니다. xlim 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 괄호 내에
두 가지 숫자가 하나의 인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걸 써야 되겠죠. 행렬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행렬을 쓰는데, 행렬에는 두 숫자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숫자는 시작하는 범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0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뭐 심표를 해도 되고 심표 안 해도 됩니다. 끝나는 점 6을 원했죠. 자, 이렇게 해서 꺽쇠로 한 다음에 괄호를 닫으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x 리미트 xlim이라는 함수는 인수 1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숫자 2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작점과 끝점. 그렇기 때문에 인수 하나에 숫자 2개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숫자 1개 이상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행렬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0에서부터 0과 6이라는 행렬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트랩 버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그래프를 다시 배달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옥타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정, 그래프 설정을 변경시키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줍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0에서부터 이 그래프는 X축이 0에서부터 6까지 보이도록 범위를 늘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반대로 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지만 원하는 것은 2에서부터 4까지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2에서부터 4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그래프가 2에서부터 4까지 일종의 줌을 하고 있죠. 줌인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자,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도 Y 리미트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6까지 보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6까지 Y의 범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가서 1, 2, 3 이렇게 그래프를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이 중간쯤에는 어느 점을 지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끝부분만 이렇게 테두리 부분만 어떤 숫자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지, 중간에는 대충 어떤 숫자에 해당되는지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그리드라고 이 중간에 격자 무늬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드가 꺼져 있는데 그리드 켜라 라는 의미에서 그리드 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리드를 온 했습니다. 자, 이 그리드가 이 격자 무늬죠. 격자 무늬가 있으면 보기가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그림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아까 X하고 Y를 지정했죠. X가 뭐였어요? X 1, 2, 3, 4, 5였고 Y는 2, 4, 6, 8, 10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Y2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Y2는 3 곱하기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X는 똑같고 1, 2, 3, 4, 5가 똑같은데 Y가 2, 4, 6, 8, 10, Y2가 3, 6, 9, 12, 15. 뭐 X도 X2로 따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뭐 똑같은 X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그래프를 두 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X와 Y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 있죠. 그러면 Y2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기 위해서 플랫 X는 똑같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Y2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앞에 이렇게 지워져 버립니다. 뒤에 했던 것만 다시 그려진다는 거예요. 플랫을 하게 되면 앞에 걸 지우고 뒤에 것만 그려지게 됩니다. 자, 불편하죠. 뭐가 불편하냐, 나는 이 두 그래프를 동시에 보고 싶은데 플랫을 두 번 사용하게 되면 앞에 걸 지우고 가장 나중에 했던 명령어 그림만 살아남게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보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플러스를 한 다음에 야, 지우지 말고 좀 멈춰. 자, 멈춰, 이거 영어로 뭐예요? 홀드온이죠. 그리고 홀드온, 멈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일단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 진짜 멈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래프를 또 다른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가 멈춰있고 뒤에 게 그려졌다. 버전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그래프를 그릴 때 색깔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버전이 있는데, 이 옥타브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앞선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홀드 온이라는 명령어로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예를 들어서 하나 더 그리잖아요. Y3가 뭐 4 곱하기 X라고 합시다. 그래, 플러스를 하나 더 그려요. Y3 이렇게 하면 하나 더 그려줘요. 그죠? 3개 그렸죠? 언제까지 이렇게 그려주냐, 홀드 온을 끌 때까지, 홀드 오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플랫을 그리게 되면 앞에 게 지우고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중요하니까 그래프를 한 개 이상 그려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기능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랫에 인수 두 개 외에 옵션 인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프 두 개를 하나의 플랫 명령어로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플랫 명령어를 홀드 온을 이용해서 여러 개 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인수로 그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파란색 선을 그리고 있는데 나는 빨간색 선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빨간색 영어로 뭔가요? red죠, red. RED죠. 첫 번째 글자인 R을 이 따옴표,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호 따옴표라 그러나요? 어쨌든 한 개만 있는 따옴표 한 다음에 R 따옴표 닫아요. 이렇게 하면 R이라는 옵션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 따옴표를 하냐? 따옴표를 하지 않으면 이 R이라는 변수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X와 Y와 같은 R이라는 변수라고 플랫이라는 명령어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따옴표를 해주면 이게 데이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R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빨간색으로 그려주죠. 자, R 말고는 B는 블루, 그리고 K는 블랙입니다. K는 블랙이고 또 뭐 있죠? 뭐 Y는 옐로우입니다. 그럼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를 입력하면, 알파벳을 입력하면 정해진 알파벳을 입력하면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색깔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점을 딱 하잖아요. 점을 하면 어떤 기능이 있을까? 점을 하면 그래프 대신 우리가 처음에 점 한 개 찍었을 때 보았던 것처럼 점을 찍어줍니다. 점이 찍혔죠? 그런데 점만 있는 경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점은 언제 필요할까요?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점인지 참고하기 위해서 점이 보통 필요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점도 있어야 되고 그래프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점하고 빼기를 해주면, 자, 다시 점하고 빼기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넣어주면 점도 찍어주고 그래프도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게 빼기하고 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점선처럼 그려져요. 그래서 점이냐 빼기냐 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M인가요? M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나는 빨간색 점을 원한다. 그럴 때는 빨간색 점, 이렇게 빨간색 점과 선을 원한다. 빨간색 점과 선. 검은색 점과 선을 원한다. 검은색 점과 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기능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비단 플랫뿐만 아니라 모든 명령어나 모든 함수는 help 한 다음에 플랫 이렇게 해주면 도움말을 줍니다. 이 도움말을 읽어보면 보세요. 여기 색깔 아까 얘기한 것처럼 K는 블랙이고 R은 레드고 G는 그린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점은 포인트인데 제가 아까 원했던 게 스퀘어. 스퀘어는 S네요. 자, 스퀘어 S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S를 하잖아요. 왜 안 되죠? 그냥 S만 넣으면 되나?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죠. 왜냐면 스퀘어와 점이 동시에 올 수는 없으니까 스퀘어 빼기. 예를 들어서 R 이렇게 하면 빨간색 스퀘어 빼기. 자, 이런 식으로 help 플랫을 하면 여러가지 기능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좀 더 이쁘게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에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다시 좀 디테일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수업 중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래프를 끝내기 전에 하나 연습을 한 게 하고 일종의 예제를 하나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인 곡선을 그리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인은 함수죠. 수학적으로도 사인 함수고 삼각 함수고, 그것을 매틀랩에서도 사인이라는 함수 또는 명령어로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과 거의 비슷해요. sin 괄호하고 이 안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사인 값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사인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답은 사인 10에 해당되는 값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10은 뭐냐? 각도가 아니고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값. 여러분이 아는 라디안 값이 뭐가 있어요? 0은 당연히 0이죠. 0도가 0이죠. 라디안 1이라는 값은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라디안 값 뭐 있어요? 파이가 있죠. 자, 파이는 3.14 뭐 어쩌고 그거잖아요. 그 3.14 파이, 그 파이는 그리스 문자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입력하냐? 그리스 문자를 입력할 수가 없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그 파이에 해당되는 값을 pi라는 일종의 미리 지정된 변수 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pi 해보면 3.141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파이라는 것을 값을 넣고 싶을 때 그냥 pi를 쳐주면 돼요. 그래 2파이는 2 곱하기 pi 이렇게 쳐주면 당연히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180도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 90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죠.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사인에다가 라디안 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나온다. 자, 그런데 나는 라디안 말고 각도를 집어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자, 사인 30도를 어떻게 하냐? 30도를 파이로 곱한 다음에 180을 나누면 이 값이 30도에 해당되는 라디안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오는데, 각도, 그러니까 디그리 값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매틀랩에서는 라디안 대신 디그리 값을 집어넣어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별개의 함수를 만들어뒀어요. 그게 sin d입니다. 이 d는 디그리, 즉 각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sin d 한 다음에 그냥 30 이렇게 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60이다. 그럼 이렇게 치면 그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0도에서 360도까지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각도를 x라고 하고, 당연히 0에서부터 360도까지 뭐 1도씩 해도 되고,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0.1도씩 증가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3600개의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y는 사인 한 다음에 d 한 다음에 디그리를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x를 집어넣으면 되죠. 어떻게 되냐? y 값도 3600개가 나오겠죠. 너무 많나요? 그 온라인 옥타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계산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재된 데이터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일단 가볍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는 제대로 입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플롯을 하는 겁니다. x, y 이렇게 플롯하면 그림을 그려주겠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사인 함수 맞죠? 그리고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드 온을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잘 그려졌습니다. 360도까지 잘 그려졌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좀 더 복잡하거나 다양하거나 여러가지 기능은 추후에 필요할 때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variable, 즉 변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앞서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산학 개론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수업을 대부분 들으셨기 때문에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공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알기 쉽게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그 업무를 할 때, 일을 할 때 그때 그 공간의 이름을 변수라고 한다. 자, 그런데 C 언어라든지 자바 등과 달리 매틀랩, 파이썬도 비슷하지만 매틀랩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처음에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숫자 1을 집어넣잖아요. x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C 언어라든지 자바 같은 경우에는 x를 정의하지 않고 x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매틀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입력을 하는 순간 내가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잖아요. 정수를 집어넣죠. 그러면 매틀랩은 자동으로 x는 정수라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릇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x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일단 정의가 되면 뭐 C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일종의 숫자가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에 x를 정수형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를 하고 숫자를 넣은 다음에 실수를 이렇게 넣어버리잖아요. 소수점 있는 숫자를 넣어버리면 에러가 나죠. 근데 매틀랩은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정보와 데이터와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를 넣는 순간 매틀랩은 이 x라는 변수를 실수형 변수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문자형 데이터 집어넣으면 x는 문자형 데이터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학생이 없을 거고, 그리고 설사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매틀랩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정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변수가 형태가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그 재정의 또는 재선언을 해준다. 그 점을 뭐 유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라고, 심지어는 C 언어라든지 자바에 없는 형태인 행렬 형태의 데이터도 아까 1이라는 스케일러 데이터가 있어도 이거를 행렬 데이터를 넣으면 그 행렬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 형태로 바꿔준다는 거죠. 변수의 형태를. 그래서 언제든지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다만 C 언어라든지 자바를 만든 사람도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변수의 형태를 선언하고 다른 형태로 쉽게 바꿀 수 없게 한 이유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조심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x라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수형 데이터가 들어가면 에러가 난다 그랬죠. 그게 C 언어를 만든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만약에 실수가 들어갔다면 뭔가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한 거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매틀랩은 딱딱하진 않고 부들부들한데, 문제는 그 반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하면 그 결과는 그 실수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고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대신 프로그래밍이 좀 잘못되면 그 실수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잘못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은 좀 주의하시기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변수와 관련되어서도 추후에 좀 더 깊이 있거나 아니면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 그때 돼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뭐 대부분 학생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어떤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 내부에 여러가지 미리 정의된 연산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기능을 바로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정보가, 이 데이터가 아까 이야기했던 인수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뭐 결과가 나오죠. 그걸 결과를 return, 그러니까 함수가 인수를 받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돌려준다 라는 의미에서 return 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 지정 함수, 내가 만들어서 쓰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그런 함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플롯이라든지 아니면 사인, 코사인 이런 함수들 있잖아요. 이런 함수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누군가 만들어서 뒀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그런 함수라고 하고, 이거 명칭이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쓰면 되는 거고, 누군가 만들어 두지 않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함수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바로 사용자 지정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런 함수, 이것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없는데, 사인 같은 경우 사인 함수를 어떤 그 사인 함수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max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max 함수에 어떤 여러 숫자 이렇게 가 들어있는 행렬 등을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가장 큰 값을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max라는 함수를 모르면 여러분은 일일이 여러가지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를 찾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max라는 함수를 알면 그냥 max 쓰면 끝입니다. 한 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기능을, 어떤 함수가 없으면 구현하기 힘든 거, 예를 들어 플롯 같은 함수를 모르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그 함수를 몰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함수를 많이 아느냐, 얼만큼 잘 쓰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그 결과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함수를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수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이에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함수는 여러 가지 값을,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것은 전산학에서 결과값은 단 한 개여야 됩니다. 근데 매틀랩 우리가 아까 사인이든 뭐든 여기다가 숫자 한 개를 입력하면 그 값에 대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행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숫자를 입력하면 여러 가지 결과값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이 함수의 기본 철학인 하나의 결과를 리턴한다라는 것과 위배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인의 숫자 한 개 대신 행렬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인이라는 함수를 여러 번 실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행렬에 100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사인을 100번 각각의 100개의 데이터를 넣고 각각의 출력값을 또 다른 형태의 행렬로 그냥 출력을 해준다 뿐이지, 각각의 함수가 하나의 결과를 뱉어낸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숫자 10개를 집어넣으면 그 숫자 10개의 평균과 총 합을 2개 출력해주는 이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10개 숫자를 입력하면 평균 하나만 출력하거나 리턴하거나 또는 총 합만 리턴하지, 그게 일반적인 함수의 기능인데, 매틀랩도 일반적인 함수의 기능인 그 하나에 출력한다는 철학에서는 차이가 없다. 심지어 행렬을 넣더라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플롯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출력값이 그래프냐? 그건 아니고, 플롯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출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출력값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래프가 잘 출력됐다 0, 잘 못 출력됐다 에러가 있다 -1, 이런 식으로 출력값이 따로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프를 출력하는 것과 함수로서 리턴 해주는 값은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되었건 매틀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함수의 리턴 값은 없거나 아니면 한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렬이 입력되더라도 출력값이 행렬이지만 그것은 그 철학과 위배되지 않는다. 그 점을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 함수에 대해서는 매틀랩도 사용자 지정 함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꼭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면 매우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버전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함수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인데, 우리가 사용자 지정 함수를 굳이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수업을 하면서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필요하게 된다면 사용자 지정 함수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좀 미뤄 두도록 하겠습니다.